이 차기 일본은행의 총재로 구로다 하루이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내정되면서 엔저로 상징되는 아베노믹스가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벌써부터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베노믹스는 몇 가지 함정들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이번 달에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달 최대 이슈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엔달러 환율이 미국의 그 CKS 문제, 또 중국의 그 양해 문제, 그래서 중국의 경정책 방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엔달러 환율의 향방이 가장 관심이 되지 않겠냐. 또 그 문제에 키를 갖고 있는 구로다 하루이코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언제 사실상 정식으로 취임할까 하는 것도 이달의 그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체로 보면 일본의 차기 은행 총재는 일본의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으로 볼 때는 3월 28일, 3월 하순에 당초 일정보다 좀 앞당겨서 취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구로다 하루이코가 어제도 내정된 이후에 첫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디플레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충성을 볼 때 몸을 바치겠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그 디플레트하기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이 주요 그 국제금융시장의 매스컴에서 상당히 강한 인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루이코는 대표적인 성장농자하고 아베노믹스를 추진의 그 신봉자이기 때문에 아베노믹스 추진을 위한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 이렇게 많이들 국제금리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와 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에는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넘었지 않느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좀 그렇게 썩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말씀을 아베노믹스를 이렇게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어려울 것이다. 이를테면 트랩 문제, 일본 경제 얘기할 땐 트랩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엔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갈수록 국제외환 시장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베노믹스에도 함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5대 함정이 있다고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국수주의 함정이란 것이 있는데 그건 일단 뭔가요? 뭐든지 무리하면 함정이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뭐든지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경제 이론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시어리가 바로 커먼센스이기 때문에 상식에 대해 상식을 초월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함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 아베노믹스를 가장 먼저 이렇게 함정에 걸릴 수 있는 보는 것이 바로 로빈슨 크루소 함정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보면 울트라 내셔널리즘 트랩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일본만 생각하는 극우적인 함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왜 나오냐면 엔화 약세를 두 가지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국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일본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디플레를 타개해서 사실 일본 경제를 살리는 일본만의 자구책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미국과 IMF가 현재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긍정적 측면이 있겠죠. 이 일본이 디플레 타개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하니까 미국 경제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긍정적 평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IMF에서는 엔저를 무기라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엔저 같은 이런 자국토의 평가 자료는 대표적으로 근린 궁핍화 정책, 다른 나라에 피해를 미치는 이러한 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신흥국들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은 엔저에 대해서 적극 반발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도 이렇게 엔저를 용인했지만 엔달러 환율이 100엔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엔화가 되면 미국 입장도 당연스럽게 수출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엔화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지금 묵인했던 이러한 국가들도 속속 글로벌 환율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베노믹스가 구체화돼서 엔화 약세의 폭이
크면 글로벌 환율 전쟁이 되고 엔화 약세가 대표적으로 일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국가는 생각하지 않는 이런 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본판 멀로주의다. 일본판 멀로주의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미국만 생각하는 이런 과거의 미국의 고립 전통주의인데요. 일본판 멀로주의라는 비판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일본이 외톨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바로 로빈슨 크루소 함정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일단 이론적으로 엔저가 되며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엔저가 돼도 이 무역 수지가 악화된다는 제이커브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는 왜 나오는 것일까요? 1월달 일본의 무역 수지가 적자폭이 상당히 확대됐죠. 왜냐하면 일본의 엔화 약세가 되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일본의 무역 수지가 개선돼야 되는데 1월달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2월달도 지금 그 적자폭이 확대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아베노믹스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엔화 약세가 추진해서 일본의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면 본인이 이렇게 추진했으니까 무역수지도 개선하고 외수 기여도가 높아서 왜냐하면 수출과 수입의 차에 의해서 GDP 성장률을 기여도를 외수의 기여도로 하는데요. 외수 기여도가 높으면 일본 경제가 디플레트하게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을 좀 뒷받침하면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아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반대세로 설득시키고 고르타 히로코를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를 구하는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는 1, 2월달 통계가 상당 부분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는 적자폭 확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약세되면 수출이 증대되고 수출이 증대되면 무역 수지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 왜 무역 수지가 적자가 확대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보통 엔화가 되면 수출 가격이 금방 변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엔화 약세되면 수출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수출 금액상으로 이렇게 더 높이 증가하려면 물량이 가격이 떨어진 것 이상으로 물량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초기에는 물량 증가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엔화 약세가 돼서 물량은 변화가 없을 상태에서 수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 금액은 어떠냐? 가격 곱하기 금액이거든요. price 곱하기 quantity니까 금액상으로는 오히려 수출 금액이 떨어져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꼴이 나옵니다. 이게 영어 약자로 보면 초기에는 오히려 무역 수지가 악화되다가 일정한 시간 이후에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 해서 이것을 제이컵 이펙트 이건데요. 이 함정이 걸리지 않겠냐 하는 이런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의 수출입 구조, 주요 수출 상품으로 볼 때는 환율에 의존하는 중국처럼 환율에 의존한 소위 천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우려도 지금 아베노믹스를 추진할 때 굉장히 자연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 아베 정부가 이런 함정들도 있고 또 다른 국가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엔저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경기 부양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는 부메랑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문링컨은 사실 얼굴이 곱상하게 생겨서 어렸을 때 이 부메랑을 한번 던져보신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봤죠. 그죠. 부메랑을 이렇게 탁 던지면 맨 처음에는 앞으로 가다가 나중에 본인한테 다시 오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엔화 역세는 분명히 일본의 아베 정부가 추진할 때는 일본의 그 경기를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추진한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엔화가 약세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 측면이 나타납니다는 일본 경제가 지금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수출 증대보다는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경기가 회복이 되려면 사실상 내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들 꼽고 있는데요. 일본은 지금 내수 확대가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어려운 가운데 저축률 증대 같은 이런 것이 소비를 감소시켜서 소위 딜레버리징에 의해서 내수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엔저가 되면 수출 증대에서 일시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분명히 초기 단계에는 경제 성장이 제고되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엔화 약세되면 내수는 더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여기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중에는 일본 경제 회복에 본질적으로 관건이 되고 있는 내수 기반을 더 위축시키기 때문에 부메랑에서 초기에 들어갔던 것이 다시 이렇게 경기가 어렵게 된다 해서
요에 빗대서 부메랑 함정에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일본의 엔저 흐름이 일본 내 자금 이탈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엑소도스 함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엔캐리 자금 여부가 관련해서 유출입 관련해서 사실상 유입될 경우에는 우리 증시가 상승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엔캐리 자금 이탈되면 국내 증시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대목은 우리 증시와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엔저가 추진할 때는 초기 단계는 유동성은 일본 내 유동성은 증가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자산 매입을 위해서 엔화 약세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산 매입을 하면 유동성은 분명히 증가한다. 그래서 윤종기를 쌩쌩 돌릴 정도로 해서 돈을 푼다면 일본 내 유동성은 이렇게 풍족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국제 간 자금 흐름 보면 저금리 상태에서 일본의 엔화가 더 약세되면 피셔의 국제 간 자금 이동설을 보면 사실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이동됐던 부분이 밖으로 이전될 수 있는 소위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의 여건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건 시청자분이 쉽게 생각할 때는 시청자분이 돈이 있으시면 자 일본이 금리가 제로 상태이고 엔화가 약세된다 하면 일본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없으신 겁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초기 단계 그 유동성에서 일시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나중에는 뭐냐 저금리에서 일본의 그 엔화 약세되면 추가적으로 일본 경제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이후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일본 내 자금들이 밖으로 급속히 빠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엑스더스 함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분명히 이 상태는 지금 일본의 와다나베 아줌마들이 어디를 투자하느냐 했을 땐 이 와다나베 아줌마들이 일본의 엔화 약세를 겨냥해서 일본 내부보다는 지금 전통적으로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한국 같은 이런 지역에 지금 투자를 매입을 많이 하는 상태거든요. 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에서 5가지 함정 중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엑소더스 함정이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주가 상승에서 초기에 기대감이 있으면 만약에 이것이 일본 경제 회복 같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자금은 급속히 이탈된다 하는 이 측면은 지금 아마 그렇다 하루 효과가 가장 경계하는 이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아베노믹스가 안고 있는 5대 함정, 그 마지막 함정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자민당 정부는 그 이전의 민주당 정부보다 더 심한 좀비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베 그 정부가 자민당 정부가 민주당 정부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국민들의 자민당에 대한 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나 왜 민주당이 조기 하야되고 자민당은 넘어갔을까 했을 땐 기대를 갖고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해서 변화 혁신을 주도할 거는 민주당 정부가 3년 3개월 만에 이것을 더 어렵게 하다 보니까 결국 구간이 명간이라는 차원에서 자민당 정부에 넘겨졌던 사실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무리하게 국민의 지도로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엔저를 통해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베노믹스 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아베노믹스 일본 경제 디플레 타겟이든가 일본 경제 회복의 마지막 최후의 보류를 일본의 국민들의 기대를 무산될 경우에는 사실 아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히 떨어져서 이제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의 속담이 이런 얘기죠. 콩으로 매주를 쓸 때도 믿지 않는다.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것은 당연한데요. 네. 그걸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가 어떠한 시그널을 준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레스폰스하지 않는 죽은 시체와 같은 좀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좀비 함정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아베노믹스가 성과를 덜 수 있게끔 아주 위급성을 더해주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내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역 수지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일본의 자금이 이탈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 역시 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네, 물론 그것처럼 합리적이신 분은 이렇게 긍정적 측면과 함정이 있을 때는 지금 아주 신중하게 추진한다 하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베노믹스가 만만치 않은 이런 앞길이 예정돼 있을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엔저 정책도 무력에 추는 것도 지금까지 추는 것도 아주 네. 극단적으로 베팅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이 쉽지 않다면 자 아베노믹스가 좀비라든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냐? 지금보다 더 무리하게 엔달러 환율 수준을 끌어올리는 더 무리수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진행자의 판단대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했던 것도 문제가 되면 자 지금까지 추진했던 엔저 정책의 긍정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국가의 은둔의 왕국에 빠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글로벌 공조를 도모한다든가 엔저 위에 다른 정책 수단으로 보완해서 사실 긍정적 측면 다시 말하면 아베 정부가 노리고 있는 일본의 경기 회복을 모색하는 이런 두 가지 방안을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아베 총리라든가 또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그렇다 하루였고 보면 얼굴을 찡그르각하면서도 굉장히 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겠다 하는 무리한 입장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주목하고 이달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무리수를 들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일본 경제가 자충수에 빠지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만만치 않다.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다 히르코가 어제 아베노믹스 추진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끝나는 엔달러 환율 모습 보면 93엔대로 아주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로 이런 5대 함정에 대해서 아베노믹스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뉴욕 외환시장에서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강력한 엔저로 상징이 되는 아베노믹스, 그 안에 5대 함정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